자, 저희가 지금 그 수능 출제위원들이 수능 문제를 만든 다음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은 특정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난 다음에 특정 수험생들한테만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쪽집게 가해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부 산하기관에서 이런 상황, 소위 족집게 가해를 해주는 이런 의심 사례가 있어서 제가 오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답해줘도 되니까 그 원장님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업기술 분야 R&D 이 사업은 2009년 3월부터 기술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또 기획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PD라는 프로그램 디렉터라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들은 R&D 사업의 정책 수립도 하고요. 또 사업이나 과제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그 수행 관리 성과 확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황을 한번 보면요. 상기평 22명, 예기평 13명, 산진원, 산업진흥원이죠. 1명으로 지금 36명의 PD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분야도 보면 다양합니다. 소재 부품, 주력산업, 또 신산업, 산업기반, 에너지 등등입니다. 상근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요. 기본급은 약 1억 2천만 원 플러스 성과급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PD들이 이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데는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 수행기관 선정은 따로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지원하는 기관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입찰할 때, 연구기관들이 입찰할 때 제출하는 제안서는 이 PD들이 작성하는 RFP라고 있습니다.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작성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입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제안서를 쓸 때는 어떤 방향을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서술해 놓은 게 바로 RFP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험 문제일 수 있죠. 이것을 PD들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PD들이 이 사업에 입찰하는 연구기관, 여러 기관으로 직접 강연을 나갑니다. 외부 강연을. 오늘 그 문제를 지적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부 강연이 나가는 게 내교에 위반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요. 상기평, 예기평 기관의 임직원들은 외부 강연에 대한 관련 지침에 따라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또는 본인의 지휘 직책의 영향을 통해서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요청을 받습니다. 어떤 강연을 해달라, 기고를 해달라 등등 요청을 받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은요. 외부 활동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기평은 퇴직한 PD를 포함해서 39명의 PD가 약 1,400여 건의 외부 강연을 했습니다. 한 3억 6,700만 원 사례금도 받았고요. 예기평은 한 21명의 PD들이 880건의 외부 강연을 통해서 2억 2천만 원 정도의 사례금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PD들이 외부 강연을 다녀온 기관이 이 PD가 담당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선정 과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유사 내용을 강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 문제 출제자인 사람이 족집게 가해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오늘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보면은요. 먼저 상기평 사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PD가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의 PD인데요. 2016년부터 100건이 넘는 외부 활동을 했습니다. 강연도 하고 했습니다. 2,600만 원 이상의 사례금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이분이 21번의 강연을 했는데 외부 활동을 700만 원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주한 기관을 보면 A 연구원이 66건에 16억
700만 원의 정부 출연금을 수주하게 됩니다. 그 이하 내용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기평의 사례입니다. 공경 원장님이 PD 출신이십니다. 원장님 사례를 보면요. 119건의 강연을 하고 3,2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그중에 나간 F연구원에서 5건의 사업을 수주를 합니다. 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금은 얼마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관리 지침에 따르면 1시간당 4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또 한 달에 3회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문제는 이 회사들, 이 연구원들, 이 대학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장은 이런 PD들 외부 활동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외부 강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원장님들께 이 강연 자문 등의 외부 활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끔 차단막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유착 관계를 방지를 해야겠다라는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잘못하면 이 R&D 사업이 이 성공 건수보다는 비리 건수가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 제안을 1번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 제안은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개인 가외하지 말고 EBS처럼 강의할 수 있도록 상기평 예기평에서 PD들의 강연이나 자문을 영상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 공유를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기관 예, 상기평 원장 정양호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PD가 이제 전체적인 R&D 기획을 뭘 담당을 하는데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그런 쪽에서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게 어떤 유착 관계로 발전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좀 엄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강의를 가든지 할 때 자기 차 상위자한테 결제를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유착이라든지 어떤 편향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엄격하게 좀 제한하도록 좀 하고요.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정보 자체를 좀 공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하고 연구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네, 애기병 원장 광경입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서로 공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엄격히 좀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강연 같은 경우는 좀 투명성 쪽 강화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